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고은별,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에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세 그리고 하락세로 인해서 좀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2차 전지의 강세로 그래도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둘 해소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 지금 미국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CPI 지표, PPI 지표, 그리고 과연 연준이 추석 사이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증시. 그래도 오늘 오전에는 조금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미국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토론이 끝난 이후에 외신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생각보다 공격적이었고 강력했고 트럼프 후보가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후보가 이민 정책에 대해 발언하면서 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자에게 팩트체크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다라면서 현재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조금 더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9월 시장 참 힘들다라는 소식을 9월이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월은 도대체 얼마만큼 힘든 달일까요? MSCI 지수 9월 평균 수익률을 세계 전반적인 평균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의 평균 수익률은 1.6%가량 하락하면서 1년 중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의 9월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요, 유가증권 시장이 0.9%가량 하락하면서 전 세계 지수 대비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흥국 지수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영향인데요. MSCI 이머징 지수를 보게 됐을 때 6%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증시 세계 시장에서도 버텨줬던 모습이었는데 6.28%가량 하락하면서 신흥국 지수 내에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상승 확률을 보게 된다면 그래,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게 정말 수치상으로도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상승 확률 2000년 이후에는 58%, 절반 이상의 상승 확률을 갖고 갔었는데 2021년 코로나19 이후에는 0%의 상승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8월 5일 블랙먼데이라 불리는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날이었죠.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지수가 38.57을 기록했습니다.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는 빅스지수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9월 들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9가 넘어선 것으로 포착이 되면서 연초인 13.2 대비해 40%가량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빅스지수가 월간 20%가량 상승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우리 시장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7%가량의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 변동성, 당연히 공포지수와 불확실성 속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유동성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 시장보다 매력적인 먹거리가 더 많기 때문이겠죠. 시장과 함께 흔들리는 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다음 장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400조를 이탈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HBM 그리고 AI 시장 확장 속에서 10만 전자 다시 갈 수 있다, 반도체의 겨울이 끝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장밋빛 모멘텀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무려 30%가량의 목표 주가를 내려잡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KB증권, 메리츠증권 할 거 없이 증권가에서 줄 하향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공통적으로 달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메모리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메모리의 평균 가격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점적인 이유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제는 노태문 삼성전자 MX 부분 사장이 5,000주가량을 매수했고요.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달 초에 한 10,000주가량을 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노태문 사장과 한종희 부문장 역시나 평균 단가를 보게 됐을 때 현재 구간에는 손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사실 이렇게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는 진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대규모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속절없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5,000원 선도 무너지는 모습이 장중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엔비디아의 거품론 등이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두 가지 시각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과연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두 가지 시각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성장 산업의 피크아웃 공포가 엔비디아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게 바로 시장의 하락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괜찮았죠. 그런데 성장주 2차 전지도 그랬고요. 전통적인 성장주들의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성장률이 40%를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좀 하락 추세에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2분기 성장률 자체가 좀 추세가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것 또한 발목을 잡는 요인이겠죠. 모건스탠리가 4분기 브렌트유를 지난달에 85달러에서 8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75달러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공급 과잉이 유가를 하락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 그러한 지표들이 최근 꾸준하게 나오면서 시장 역시나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확인해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성장주 그 가운데서도 낙폭 과대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되고요. 이러한 변동성 장세의 경기 방어주인 배당주나 통신주를 향해서도 좀 포트폴리오를 확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변동성 장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바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수혜주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산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투자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 오늘도 저희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 심인영 앵커가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벤트, 바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물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방을 펼쳐 나갔는데요.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경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트럼프가 망쳐놓은 것을 정리한 것뿐이다라고 공격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 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라면서 민주당이 물가를 치솟게 하고 그들이 경제를 파괴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관세를 또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면서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또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줄을 이었고 한편으로는 또 낙태 관련법에 대한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낙태 금지법은 서명하지 않겠다면서 각 주의 결정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해리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관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여성의 낙태권 보호에 대해서 지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듯 같은 공약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인데 외신에서는 이렇게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 조금 더 해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리스가 생각보다 공격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을 할 때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사회자로부터 팩트체크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해리스 부통령이 빌 클린턴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여줬던 성과 중에 최고의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극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주들 어떤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할지 다음 장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양당의 공약에 교집합이 있는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이죠. 두 후보가 좀 같은 듯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두 후보의 기조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바이 아메리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방산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서 국방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조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등 조금 더 공격적인 입장이지만 해리스 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업계 실적 성장에는 고무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관련주 코츠 테크놀로지와 S&T 다이내믹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쪽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죠. 특히나 CMO, CDMO 관련주, 양당 모두 약가 인하 정책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관련주에는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약값이 의약품값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약값을 인하하는 것이 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인하를 위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좀 경쟁적으로 자율적으로 약가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어서 바이오 기업들에겐 조금 더 우호적인 모습입니다.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사용 촉진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의약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약가 협상 및 인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큰 반사이익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생물보안법의 경우에는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이 중국 견제 스탠스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생물봉합법이 최근에 하원의회를 통과했고 곧 상원의회 투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의료 AI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약가 인해 정책이 궁극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 AI 솔루션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 시행을 우려하면서 엄격한 규제가 AI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야 하고 AI 기술이 앞으로 교육과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AI 의료 분야에는 힘을 더 실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셀버스 AI, 딥노이드, 시어스 테크놀로지 등 꼽히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모두 강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 성장은 앞으로 2028년까지 40% 넘는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 수혜 업종 살펴보시죠.
인프라 업종입니다. 미국에서 노후화된 인프라, 그린 인프라, 주택 공급량 확대 및 부동산 활성화 정책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란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의 경우에 뉴시티 10곳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이자 비용 100% 세액 공제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해리스의 경우에도 4년 내 300만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프라 재건과 현대화 제조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 진성 TEC가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성 TEC가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건설 중장비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진성 TEC의 경우에 매출액 대비 캐터필러의 매출 비중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강력한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코스피에서 8월 이후에 외국인이 5.9조 원, 9월 이후 3.1조 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 이들 업종들 중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 피크아웃 우려도 있겠지만 매크로 변수에 대한 국내 증시의 높은 민감도, 이번 주 연휴에 따른 위험 관리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연휴는 제발 빨리 왔으면 하는 이벤트인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도 국내 투자자들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이벤트 같습니다. 연휴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급도 얇고 거래도 말라붙은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펀더멘털, 실적에 비해 주가가 과민하게 반응하곤 하지만 그 과민 반응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낙폭과대 저가 매수라는 용어가 그냥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전 미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시장 예상보다 토론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해리스의 대표적인 정책주에 풍력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 누구의 기세가 더 좋아질지 이것도 관망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소비자 물가 이벤트도 있습니다. 침체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어느샌가 CPI 이벤트는 대형 메이저 이벤트에서 준 메이저급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방심하다가 탈을 치를 수 있는 어려운 장세이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오늘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고 간 만큼 이번 CPI 수치에도 너무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CPI 지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 볼 만한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꼽고 계실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2차 전지의 악재 여파가 점차 해소되고 있고 앞으로 큰 악재가 없다면 저가 매수 유입에 따른 반등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GEM의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인수해서 전구체에 이어 재련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약 93,000원에서 94,000원 사이에 이중 10%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9만 원, 목표가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머티 오늘 해리스 트레이딩이 또 힘을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수급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담아내고 덜어내고 있는 기업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 2차 전지 그 가운데서도 포스코 그룹주를 향해서 강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도이치뱅크의 긍정적인 해석 속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 개장 직후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의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력기기 관련 기업을 향해서도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한국전력이 미국에서 초고압 배전망 송전망과 관련된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이와 함께 미국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든 아니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어쨌든 간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는 지속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인프라 투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력망 확충이겠죠. 오늘 관련 기업들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를 향해서는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삼성전자를 던져내면서 오늘 65,000원 선이 장중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를 향해서도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미증시에서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어떠한 종목 강하게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고르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HLB는 던져내면서 사뭇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전액 관련 기업인 엔캠을 향해서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을 향해서 러브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매도 물량 상위권에 포진되고 있는 기업을 보게 된다면 게임주들을 향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오늘 개장 직후에 개별 이슈로 인해서 9%가량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오늘 장대 음봉을 길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수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던져내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범수 의장의 첫 공판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고요. LRG 넥스원은 방사청에서 지금 수주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기관의 매수세 힘을 받으면서 탄력적인 움직임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한국전력과 KT 담아냈고요. 매도 상위권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던졌고 금융 지주사들을 향해서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된다면 오늘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다면 기관 같은 경우에 인벤티지랩을 향해서 러브콜이 가장 강하게 실리고 있고요. 실리콘토 같은 경우 오늘 화장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실리콘도 강하게 매수하고 제닉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이어갑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VT를 향해서는 매도를 선택하면서 같은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움직임이 사뭇 다르다는 점 포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는 테크윙을 강하게 담아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휴재를 대해서 차익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픽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 종목들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 이터닉스 골라오셨네요.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이 좀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이 조금 더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주들로 매기가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SK 이터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저는 다는 못 봤는데 지금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면은 일단 해리스가 토론을 좀 더 잘했다는 시장의 반응인가요,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일단 오늘 하루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해리스가 조금 더 잘했다라는 그런 그래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흥분하고 이랬나요? 네, 혹시? 트럼프가 조금 이성적이지 못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선수가 바뀌니까 좀 뭐라 그러지? 바이든의 맞춤형이었는데 약간 좀 성별하고 또 선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조금 당황했나요? 처음에 악수하는 거는 봤는데 악수를 원래 바이든하고는 안 하고 그냥 쌩까고 바로 나가거든요. 네. 근데 해리스가 손을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손에서 전해지는 그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수많은 사람이랑 악수하면서 유세 다니잖아요. 네. 근데 악수하면서 손에서 벌써 뭐가 느껴진다는 그 일반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손을 잡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손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의 무슨 기가 느껴진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 두 사람이 무슨 기가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악수를 받으면서부터 약간 심리적인 뭔가가 있지 않았나. 저 뇌피셜이고.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국가에 지금 저런 토론회를 보고 바로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였으니 인정을 해야겠죠. SK 이터넥스도 지금 그 관련주로 당연히 꼽힐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SK 디스커버리 계열인데 SK D&D에서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분사를 시켰어요. 굉장히 SK그룹이 잘게 나뉘었죠. 근데 이 이터닉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까지 다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일단 남원의 657kW급 요게 지금 처음 시작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요 남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충남 당진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수도권에는 진입하지 않았어요. 지금 밑부분에서 특히 저기 전라도 쪽 있죠. 전라도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 영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원, 순천, 부여 이쪽이 많고요. 전남, 충남 쪽, 세종 쪽이 많고 경상도 쪽은 대구랑 창녕 여기 두 개 있거든요. 수도권까지는 안 올라왔는데 밑에서부터 남쪽부터 북진을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고 지금 이 EPC, O&M 그러니까 이제 설계 조달 시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턴키라고 부르는 설계 조달 시공을 한 번에 설계를 따로 맡기거나 물품 부품 조달을 따로 맡기거나 시공사 또 따로 있거나 이게 아니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관리까지 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O&M 시장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설비 보수. 보통 이제 3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 뒤에 만약에 태양광 설비가 고장 나버리면 이제 또 누구한테 저기를 맡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O&M 전문 업체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SK 이터닉스는 EPC부터 O&M까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의 생애 주기를 함께 다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췄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합치면은 800메가와트 시 이건 ESS군요. 지금 태양광 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돼요. 제주도까지 합쳐가지고 10개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ESS죠. 대용량 전지. 이게 바로 아까 전에 30개 고객사의 800메가와트시 규모의 ESS 설비를 운영 중인데 이거는 태양광보다 조금 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수도권도 꽤 있고요. 김포도 있고 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있고 이게 뭐가 틀리냐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연계형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피크 저감형 형태만 다를 뿐이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태양광이 없는 강원도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 이쪽 시멘트 라인을 따라서 쫙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상도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울산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대구 그리고 위로 올라서 구미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ESS 단지는 지금 운영 중인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연료 전지죠. 풍력도 있는데 연료 전지 이거는 지금 최근에 완공돼서 지금 시작된 게 8월 달에 7곡입니다. 7곡의 에코파크 20메가와트짜리 이게 지금 발전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청주에서 20메가와트가 있었고요. 음성에서 20메가와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메가와트 요게 지금 그 발전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보은에 금양 에코파크 20메가와트짜리가 있는데 이게 올해 12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가동이. 근데 요거까지 하면 이제 올해까지 해서 80메가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4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 이게 음성, 청주, 보은, 칠곡 이렇게 4개 군데에서 요건 또 가운데에 모여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이 전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지금 태양광, ESS, 풍력 그리고 SOFC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 네. 뭐 풍력도 간단히 보자면 풍력은 지금 당연히 해상풍력 쪽도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구럽도 해상풍력발전소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신안 쪽에 우이 해상풍력발전소 있고 육상풍력은 요 경북 쪽에 모여 있습니다. 의성이랑 울진이랑 군위 요쪽에 있고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돼서 풍력 쪽도 해상풍력, 육상풍력 합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정말 다양한 네. 에너지원들을 전부 다 커버를 치고 있는 이런 적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도 아니고 풍력 관련주도 아니고 ESS 관련주도 아니고 SOFC 관련주도 아니고 그냥 다 통합 관련주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뭐 CS 윈드가 움직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종목이 움직이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상관없이 얘는 다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네, SK 이터닉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완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더 주목받게 된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도 오늘 장에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5에서 6%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워낙 요즘에 또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휴메딕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파마 리서치가 지금 워낙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를 꿈꾸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 파마 리서치가 이제 종합 토탈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곧 20만 원인가요? 사상 최고가를 지금 쓰고 있고 거기서 또 마디지수세를 돌파하면 또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처음에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를 잡아다가 거기서 정액을 추출해가지고 그 정액에서 뽑아내진 그 성분을 가지고 지금 대박이 난 거거든요. 란란 시스터즈로 리쥬란이랑 콘쥬란으로. 그래서 결국 그거 가지고 전부 확대한 거잖아요. 거기서 힐러를 만들고 거기서 화장품을 만들고 미용 네. 의료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휴메딕스가 휴온스 그룹의 에스테틱 전문 이 자회사인데 여기서도 라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이 다른 예를 들어 그 휴젤이나 대웅이나 메디톡스, 보톡스 3사라고 불리우는 곳 있잖아요. 이쪽은
보툴리눔 톡신, 그게 보톡스의 원래 보툴리눔 톡신 원조 이름이니까 원료 이름. 그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 휴메딕스는 조금 다른 게 필러 비중이 높아요. 필러.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쓰는 게 엘라비의 프리미어 필러, 이걸 먼저 씁니다. 필러가 그러니까 보통 보톡스가 1번 타자예요. 이게 보통 은우님들한테 가서 맞는 것도 보톡스가 일단 1번 타자거든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필러. 그러니까 보필러라고 하잖아요. 필보로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보톡스가 일단 1번 타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보톡스 3사도 당연히 보톡스 3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보톡스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필러를 보완제로 쓰니까. 둘이 더 하는 거죠. 대체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필러가 보톡스에 비해 진입장벽도 낮아요. 진입장벽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톡스가 먼저인데 휴메딕스는 필러가 먼저다. 필러 엘라비의 프리미어 라인이 있고 리볼 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톨리눔 톡신은 리즈톡스, 얘는 리즈톡스죠.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이고,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보툴렉스고, 대용은 나보타. 뭐 이렇게 나가죠. 뭐 해외 수출명은 또 다 달라요. 근데 이 휴메딕스 거는 보툴리눔 톡신이 리즈톡스고요. 화장품은 더마 엘라비에, 그러니까 얘는 필러에 중점을 둬서 엘라비에 라인으로 다 나가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더마 샤인이랑 더마 아크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CMO도 하는데 CMO, CDMO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CMO 제품으로 전문의약품과 관절염 치료제, 점안제, 원료의약품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 매출 비중이 필러가 32%입니다. 톡신하고 상품 합쳐서 24%, 필러가 훨씬 높죠. 전문의약품이 18, 점안제가 13, 관절염 치료제가 6, 원료의약품 5, 화장품 2%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러가 일단 얘는 주력이라는 거. 네. 중국의 필러 수출이 증가하고 브라질, 남미 지역도 중국에 뒤이어서 필러 수출이 굉장히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국가도 다크호스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CIS, 동남아시아 이렇게 신규 진출 국가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엘라비의 코스메틱 브랜드 화장품 총판 계약을 중국의 대련 웨이미스 트레이딩과 지금 맺었습니다. 중국 내 병의원이나 에스테틱샵에 코스메틱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전문 회사고요. 여기서 이미 고기능성 앰플 엘라비의 리바이탈렉스, 글로우렉스, 하이히알렉스 론칭을 했습니다. 다른 제품도 곧 연이어 론칭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마리서치가 걸어온 길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다음에 의료기기 기업 GCS랑 더마 아톰을 독점 판매 업무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기기 더마 샤인이랑 더마 아크네가 있었는데 이제 더마 아톰까지 해가지고 의료기기 3총사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게 더마 샤인은 전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고 더마 아크네는 아크네에서 보시다시피 여드름 치료용 의료기기고, 그리고 더마 아톰은 피부 자극을 통해서 의약품을 흡수를 빠르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PDRN과 PN, 이거죠. 바로 이 지금 이탈리아 회사에서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이 파마리서치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대박이 났는데, 네. 연어나 송어의 정액과 정소에서 유전자 조각을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PDRN은 폴리데옥시리보 뉴클레이티드이고, PDRN보다 분자가 큰 게 PN입니다. 이건 폴리뉴클리오티드. 폴리뉴클리오티드를 가지고 피부 재생 아니면 관절 연골 재생에 쓰는 것이죠. 이 PN 가지고 피부 재생에 쓴 이 지금 파마리서치가 리쥬란 힐러고, 힐러 시킨다고 재생이요. 보톡스 필러랑 틀린 거죠. 그다음에 관절 연골 재생한다고 관절강 주사 만든 거, 그게 콘주란입니다. 그래서 란란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이 휴온스 그룹의 이 에스테틱 자회사 휴메딕스도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PN으로 스킨 부스터, PN으로 관절강 주사제. 요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제2의 파마리서치 혹은 파마리서치랑 시장을 양분하겠다고 하는 네.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 휴메딕스 말고도 수많은 기업이 지금 PDRN과 PN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파마리서치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을 양분하겠다는 목표치가 달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종합 에스테틱 그룹을 꿈꾸면서 파마리서치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테틱 관련주. 가을이 되면 또 에스테틱에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좀 많이 타기도 하고 또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CS 윈드 들고 오셨습니다. CS 윈드도 해리스 관련주이죠. 해리스가 이제 논쟁적인 토론에서 우위를 삼았다 이러한 계속 분석 나오고 있고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계속 매기가 쏠리고 있네요. CS 윈드 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볼까요? 네, CS 윈드는 원래 타워를 만드는 업체고 베스타스, 지멘스 가면서 G, 골드윈드 등 터빈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삼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쪽에도 힘을 실지만 블라트가 문제였던 것이죠. 하부 구조물. 왜 이거를 인수했느냐. 하부 구조물 시장이 CS 윈드가 하고 있던 타워, 그러니까 막대기죠. 막대기 시장보다 10배 규모예요. 그래서 블라트를 인수했는데 이 당시에 적자 상태였죠. 근데 최근에 CS 윈드 오프쇼어 이름을 바꿨으니까 블라트가 편하긴 한데 CS 윈드 오프쇼어가 2021년 8월 달에 해상면적소 3기 트랜지션 피스 176기를 올해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회사와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게 CS 윈드 오프쇼어로 이름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CS 윈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금 철강 가격 올랐으니 이거 판가에 전가 시켜달라 해서 일단 해상변정소 3기를 성공했어요. 인상된 가격에 납품하는 걸 성공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트랜지션 피스. 이게 결국 중요하죠. 하부 구조물은 블란트가 만드는데 타워는 CS 윈드가 만들잖아요.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게 트랜지션 피스예요. 그걸 트랜지션 피스 176기. 이거를 만약에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블라트 인수 후에 가장 성공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이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CS 윈드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왜냐면 타워 업체였는데 우리나라의 삼강 M&T가 지금 SK 오션으로 바뀌었죠. 삼강 M&T가 하부 구조물 만드는 회사였는데 삼강 M&T 역할까지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러면 하부 구조물부터 타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날개랑 터빈, 엔진만 구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계기가 바로 저기에 달려있다. CS 윈드 오프쇼어의 이 트랜지션 피스 176기 납품 단가 인상에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 네. 그 소식이 만약 나오면은 해리스 트레이드 상관없이 급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맨날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치면서 풍력 그 소리 날개 시끄럽다고 난리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만약에 계속 해리스가 이긴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는 그냥 여생을 편하게 해상풍력 그 날개 소리 들으면서 골프 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오프쇼 사업 관련 소식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꼭 체크해 봐야 될 증시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8월에 낙폭을 만회하기도 전에 9월이 찾아왔고요. 우리 증시 좀 끊임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불확실성 아직 너무나도 많거든요. 네, 소장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참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 나와서 할 수 있는 네. 역할은 역시 뭐 제가 내세울 건 오랜 기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35년 정도 이렇게 투자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와, 네. 뭐 온갖 경험들을 다 했겠죠. 네. 뭐 70년대 뭐 석유 파동도 있고 뭐 이런저런 또 경험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든지 좀 나이가 들어서든지 뭐 IMF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이걸 다 직장에서 또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네. 근데 뭐 연구소에서 경험을 해봤고 근데 반드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기회를 찾는 사람은 기회를 또 잡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데일리 TV 더 열심히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네. 항상 6개월치나 1년치에 우리 이데일리 신문이 나올 때는 이데일리 신문이었고 네. 아닐 때는 그 이전에는 뭐 매경이나 한경이 있었겠죠. 뭐 20년, 30년 계속 모아놓고 봐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걸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더 눈을 더 크게 뜨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또 장기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네.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 어떤 영향을 대외적인 변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따지고 보면 실적이 나쁘냐? 뭐 네. 삼성전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네. 우리 앵커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미국의 이 변수 당장 우리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방금 전에도 우리가 카말라 해리스와 또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이 토론 누가 표정이 좋았느냐 나빴냐 이거 우리가 관심 가지고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오르기도 하고 해리스가 잘한 것 같다. 또 무려 팔로워가 2억 명이 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미국 사람들은 둘로 나눠요.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팔로우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네. 그 정도니까요. 제 유튜브에 그 정도 들어오면 좋을 텐데.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의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뭐냐면은 지금 일단 고용입니다. 미국 고용이 신통치 않아요. 네. 다른 것보다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8월 달에 비농업 고용 이걸 보면 전월 대비 그러니까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 고용이 이제 변화하는 걸 보면 한 14만 명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이게 미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정시에까지도 지난주 미국 시장이 안 좋았죠. 네.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8월 고용 보고서가 열리고 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이 정도의 외풍을 받을 상황인가라는 물음표는 남기게 됩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개별 악재도 없는데 그렇죠. 네, 뭐 6만 5천 원이 무너질 정도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지난해에 비하면 네. 훨씬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분기별로 보면은 지난해보다 같은 분기에 2분기인가요? 10배 가까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건 뭐냐면 그냥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외 변수가 우려되니까 그냥 한국 시장에서는 팔고 보자.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제니 옐런 장관이 전 연준 의장이었었죠. 근데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노동경제학의 대가예요. 네. 그러니까 고용이죠.
이 고용 지표가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거시경제상으로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파월도 언급을 했고요. 그렇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이 S&P도 기록 경신을 하고 이러면서 좋을 줄 알았던데 내실을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기대보다 실적이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기대보다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외국인들이 2조 원대 이상 빠져나가 버렸고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고 외국인들의 채도 매도 종목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인데 그도 말씀드립니다.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총 순서대로 양이 많은 대로 팔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대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일종의 엑소더스 현상이죠. 그게 우리에게 이제 시장에 우리 정시에도 일종의 블랙먼데이 아니야 하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의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의 이 하락 원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장을 대비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과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시장이 뭐 어떤 걸로 하락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모멘텀이 부재해서일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호재가 뭐 딱히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굳이 뭔가 네. 펀더멘털이 됐든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악재스럽게 인식되는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히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뭐 우리가 AI 반도체 쪽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또는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썩 좋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안 좋으면 그럼 중국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중국도 안 중국도 좋죠.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굳이 끄집어내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호재라고 이야기하기는 할 만한 건 딱히 없고 좀 악재스럽다. 네. 이런 이제 요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장은 추석 또 긴 연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감망세로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아직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내용은 전혀 아니다. 네. 저는 마냥 우리가 해외 그리면서 낙관할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10월을 넘어가 봐야 된다. 연준의 행동, 그다음에 네. 또 11월 대선에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피벗이 선언이 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 대선까지 소화하게 된다면 시장은 그래도 방향성을 명확히 찾을 것이다라고 수장님께서 언급을 예.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그나마 변동성이 덜한 뭐 저평가 관련된 기업이라던가 배당주라던가 이런 걸 좀 눈여겨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는 왜 이번 명절 선물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양이 좋은 깨끗한 그런 과일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 탄실한 배, 또 빨간 이제 사과. 복숭아, 네. 빨간 사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납작 복숭아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음료도 납작 복숭아가 네. 인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는 낙과. 그러니까 이거 떨어진 과일을 말씀드리니까 낙폭과대 종목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한 게 사실은 미국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이 있기 전인데 저는 예상을 약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가 토론 잘했다. 타일러 스위프트가 전 세계적인 빅스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해버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자체도 올라갔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지원을 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정권 재창출이 되면 지속이 되는 거니까 우리 기업들도 현대차 또 전기자동차 계속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이런 어떤 인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도 지금 낙폭 과대된 2차 전지를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네. 때는 정말 많은 연구, 일반 개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했을 사람들이나 기관이 어디겠어요? 바로 연기금과 외국인이죠. 그럼 이들이
낙폭이 가대된 2차 전지를 줍줍 하고 있다. 그럼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은 참 우리가 상당한 펀더멘털이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LG 엔솔도 그렇고. 그럼 이런 기업들은 낙폭이 과대됐다. 이 정도까지 떨어질 종목은 아닌데 이건 우리가 줍줍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삼성전자도 지금 우리가 6만 전자 네. 정말 이게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원진들이 자사주를 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불안했던 이유는 바로 반도체겠죠. 그럼 반도체가 없는 전자에서 아니 우리 폭염에 에어컨 너무 오래됐으면 또 교체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전제품 올림픽 특수가 있잖아요. 아니 손흥민 경기 봐야 돼. 손흥민 골이에요. 그것도 어제도 봐야 봤어요. 되잖아요. 네. 아니 북중미 네. 또 월드컵도 네, 맞아요. 좀 네. 펀하면서 100인치 하면서 보고 싶 요즘 또 싸게 네. 팔아. 그러니까 이러면 반도체를 빼버린 전자회사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 LG전자 한번 눈여겨보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LG전자가 더 이상 뭐 휴대폰은 안 만들지만 경쟁력이 네.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계속해서 올해도 3, 4분기가 양호한 실적도 예상되고 인도 법인이 또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또 상장하게 되면 또 현금 유입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AI 반도체가 위기다. 그럼 전자회사는 나쁘지 않을 텐데 괜찮을 텐데 그러면 반도체가 없는 전자회사가 어딘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또 해봄직 한 그런 또 투자의 기회 포착이 줍줍하는 기회 포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흔들리는 시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블록체인 업계에는 매년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합니다. 올해 2024년의 키워드는 바로 RWA가 꼽히고 있습니다. RWA란 Real World Asset의 줄임말입니다. 즉 실물 자산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물 자산과 연결해서 유동성이 크지 않았던 자산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또 작은 단위부터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서 대중들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이 RWA는 블록체인 시장의 대중화를 위해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이 RWA도 그렇고 지금 블록체인 이 자체가 아직은 얼리 어답터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한때는 얼리 어답터들만 사용을 했었죠.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이 늘면서 시장이 또 확 커지게 된 건데요. 블록체인 업계 역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의 파이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RWA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과 장점이 있을까요? 비유동적인 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이전에 높은 자본 요건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없었던 고가치 자산의 일부가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블록체인으로 소유권 기록과 거래 내역이 관리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 대규모 거액이 좀 부담되는 경우에 쪼개기 투자를 통해서 소액 투자들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STO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 RWA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RWA와 STO, NFT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RWA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금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STO의 경우에는 Security Token Offering으로 증권형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 등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NFT는 Non-Fungible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디지털 아이템, 디지털 아트나 캐릭터 등을 주로 취급합니다. 이 RWA와 STO, NFT 모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산 유형과 법적 상태, 목적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갑니다. RWA는 실물 자산의 법적 처리가 가능하고요. STO는 증권법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NFT는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다라는 점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목적 및 사용 면에서도 RWA는 유동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고 STO는 자본 조달과 투자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NFT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큰 개념입니다. 이 RWA와 STO, NFT까지 블록체인 계열에 불러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식인포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한 종목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가 픽하신 종목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갖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들고 오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꽤 많이 가져나왔는데 7월 달에도 4번이나 가져나왔고 그리고 8월 달에도 2번 말씀드렸고 지금 9월 달에도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가져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가장 강력한 영업 마진율을 좀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LS라든가 LS 그룹주들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실제로 어제도 좀 가지고 나왔었어요. 가지고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가지고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회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동사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송배전망하고는 좀 틀려요. 신재생에너지 쪽은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거의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자회사의 성장성도 상당히 조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리스와 오늘 트럼프 간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던 게 뭐였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죠.
뭐 SK 이터닉스도 올라가고 하나솔루션이라든가 CS 윈드라든가 태양광 풍력 쪽에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자체적인 성장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물론 3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컨센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성장성을 계속해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회사를 통한 하나의 실적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주가 상승 흐름들 계속해서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오늘 뭐 전선 전력 기업 가운데서도 대형주를 한 종목 픽해 오셨는데 박정식 파트너 역시나 전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코스닥에 조금 더 작은 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제일일렉트릭 비슷한 투자 포인트일까요? 일단 네, 비슷한 투자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네.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튼이라는 미국 이제 전력기기 업체에 아크 차단기, 인쇄로 기판 조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튼이 테슬라와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튼의 이 스마트 회로 차단기를 이 테슬라 파워월 가정용 배터리 저장 제품과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양사가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조금 이제 급등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한 1,924억 정도 현재 주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가 한 1,297억으로 상당히 좀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이제 저평가 국면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9%나 증가가 되었고 매출은 443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실적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개별적인 이슈가 현재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특히 이제 도직격 흐름에 이제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붙으면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오늘 역시나 약간 이제 도직격 비스무리하게 지금 꼬리를 좀 길게 위아래로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전일 거래량 대비 상당히 좀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120선 부근 대략 한 8,300원짜리가 내일 이탈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1,500원 정도짜리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 11,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전력과 전선 관련 기업들 각각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C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SKC를 제가 가져놨는데 SKC도 마찬가지예요. SKC도 많이 좀 과거에 좀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자, 동사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제 자회사들 때문이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들어간 이제 동박 관련해서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쪽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뭐 LG NX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그에 따른 양극재를 만드는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좀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자회사의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면은 분명 SKC도 이제는 저점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IFA 2024가 지금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기가 시제품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시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놨는데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제품을 내놓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설명이 좀 있었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기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유리기판을 만들어낼 회사 바로 SK 앱솔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유리기판을 만들 것으로 좀 기대되고요. 유리기판이 아무래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력 소모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우리가 MLCC라는 이제 전력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유리기판 안으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HBM 같은 경우에 D램이 뭐 레이어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쌌는데 유리기판이 상당히 좀 활용적이다라는 거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PCB에 비해서 상당히 좀 활용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열을 빨리 방출해낸다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인텔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우리도 유리기판 만들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유리기판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 최초로 나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기술력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KC 오늘 같은 경우에 11%나 좀 올라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자, 지지난달에 지금 현재 6월달 같은 경우에 뭐 약 20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좀 지지부진한 옆으로 행보 구간을 만들어줬지만 오늘 좀 우리가 이제부터는 올라가겠다라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단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매수하기에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초가 갭 상승으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아웃퍼포먼스 좀 나와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까지해서 총 3가지 종목을 우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슈 한번 확인하고 올 텐데요.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드디어 10월 중순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사용해서 14kg를 감량했다는 위고비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주 1회 사용으로 1년 동안 본인 체중의 15kg 감량을 도와준다는 이 위고비,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라고 하는데 어떠한 약품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주사제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우리의 이제 혈당을 조절하게 해주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주고 또 포만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이 GLP-1 호르몬을 유사체 성분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위고비입니다. 혈당을 조절해주고 포만감 성분을 느끼게 해주는 이 호르몬을 체내에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해서 덜 먹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삭센다가 매일매일 주사를 맞았던 것에 비해서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 내에서 접종 가격이 월 4회 기준으로 17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살 만큼 지금 굉장히 핫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화를 억제하고 사망률 19%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살도 빠지고 젊어진다라는 아이디어로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은 현재 150억 달러 규모인데 2030년에는 770억 달러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 앞서 말씀드린 그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연구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약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GLP-1 계열이 아니라 다른 기전의 한국인에게 더 최적화된 기전의 새로운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11월에 미국 비만학회에서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약품은 좀 특이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손실되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을 오히려 증가하게 해주는 약품이라고 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도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기업인데 유한양행과 1개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엠텍도 살펴보시죠. 의약품 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보유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건 항상 살이 찝니다. 맛있게 먹는 게 0칼로리이면 좋겠지만 맛있는 건 살이 찌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승기를 잡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켓무버를 통해서 최근 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리를 들어보고 갔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네 번째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파트너님께서 선정해 주신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 기업 모멘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모트렉스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현재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세요? 네. 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어서 이 기술적으로 조금 한번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드릴까 해서 한번 갖고 나와 보았는데요. 이 최근에 특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모트렉스가 이 자율주행 이슈로 한번 여러 번 이 시초가가 뜨면서 상승력이 이제 이어졌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가 테슬라가 이제 내년 1분기 유럽,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한다. 또 한국정보통신기술위원회가 원격 자율주행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자율주행 차량의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계획한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이슈가 최근 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이슈는 좀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이제 8월 5일 날 지금 보시면 강력한 하락력이 나온 다음에 지금 살짝 올라가면서 좀 주춤주춤하는 어떤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9,9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완전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9,9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일단 제시해 드리고 여기서 9,900원이 이제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일단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2,000원 정도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좀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가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최근 다양한 이슈와 함께 꿈틀거리고 있는데 오늘 모트렉스 선정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 삼성 SDI 2차 전지 셀 기업 선정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셀 같은 경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경우에 SK 이노베이션 안에 지금 이제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저 효과로 인한 이제 반등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캐즘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는 좀 잘 팔렸어요. 니오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관련 전기차 업체들의 BY도 마찬가지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CATL에서 만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들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2차 전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 부정적인 의견은 이제 한쪽으로 접어두고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상승 탄력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니켈이라든가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정말 내려갈 때가 다 내려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내려가서 뭐 이렇게 된다면 레깅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각형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뭐 요즘 뭐 3원계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동사가 만들고 있는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각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 부분을 또 따라하고 있는 SK온이 그동안 파우치 형태에 좀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각형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또 최근에 또 이슈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 뭐 기업의 1차적으로 기술력이 높인 삼성 SDI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그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수베타시스라든가 한농화성 하루는 또 급락했다 하루는 또 급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쳐두고 이제는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키면서 나올 회사는 국내에서는 삼성 SDI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중국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뭐 빠르게 지금 상용화하겠다는 얘기는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기술력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삼성 SDI에 대한 관심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삼성 SDI, 삼성 SDI도 마찬가지. 제가 이걸 지금 7월 달에도 꽤 많이 얘기했습니다. 7월 달에도 한 3번 얘기했고 8월 달에도 제가 한 4번 얘기했고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월요일 날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그 정도로 제가 삼성 SDI에 대한 신뢰감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뭐 80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런 이제 버블이 좀 꺼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을 통해서 성장 가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KN솔입니다. 일단 뭐 KN솔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이제 미세 공정 필수 설비인 클린룸을 전문적으로 설계 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뭐 이런 이제 토탈 뭐 기술 자본부터 이제 뭐 운영 지도까지 이제 산업용 클린룸, 바이오 클린룸, 이 드라이룸 등을 현재 시공 설계를 토탈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올해 실적이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일단 5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클라우드 공급 및 데이터 센터 구축 기업인 어플라이드 디지털에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조금 이제 이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 온도 조절에 이 액체 냉각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기차 화재 대안으로 또 액침 냉각이 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액침 냉각 쪽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조금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금 이제 양봉이 일정 부분 나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켜드렸던 이제 관통형 패턴이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한 56,600원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또 반등력이 나올 수도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한 27,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봐 보시고요. 뭐 중기적으로 시장이 뭐 잘 받쳐준다면 25,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KN솔까지 해서 총 6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2,500선이 이탈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할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은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좀 나눠지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미 대선 트럼프와 헬리스의 좀 토론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좀 있는 장세가 나타나줬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단기 성향의 투자 움직임들만 이어졌지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좀 잡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점들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당분간 시장의 움직임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의 수급 여력이 회복되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서진 시스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함께 동반하면서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서 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ESS 쪽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올해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ESS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는 만큼 이런 쪽으로 좀 종목을 압축하셔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서진 시스템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안정적인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참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채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미국 대선 이슈가 시장을 좀 받쳐주기는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국내 증시 일단은 미 대선 이벤트로 인해서 전반적인 관망 심리가 짙게 깔려 있었던 증시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드러졌던 부분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 지수가 상승세가 나오면서 코스닥도 1%대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만 오늘 BOJ 쪽에서 또 통화정책회의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조금 더 내비치게 되면서 일본의 이제 엔화 강세로 인해서 통화적인 이제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이제 증시 역시 좀 약세 전환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 대선 이슈로 사실 증시가 혼조세를 보여줬다라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외환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개별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장까지만 해도 1000여 종목 가량이 좀 넘어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오후장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동시호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00종목 안 되는 종목들이 상승했고 나머지 이제 개별 종목들은 하락세가 좀 더 많이 좀 두드러지게 전환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늘 이제 증시에서 좀 더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본다면은 미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종목들을 확인해 봤을 때 해리스 관련 수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상위권에 이제 안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미 이런 움직임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미 대선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11시 광고 시간 바로 전쯤이었었죠. 그때부터 이미 해리스가 좀 승기를 잡게 되면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가장 좀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뒤를 잇는 움직임이 SDN이었거든요. S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나는 태양열 관련해서 열렬한 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조금 더 급격하게 부각이 됐었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이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 이제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사실 해리스 관련 수혜 업종으로 좀 엮여져 있는 게 IRA 법안 수혜를 받는 배터리 쪽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5%대 단기 이제 눌림목에서 반등 강하게 또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또 유입이 되면서 흐름을 또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단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요. TV 대선 토론 이제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 다가오는 다음 이벤트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시면서 시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57% 내려가고 있고요. 2,509포인트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역시나 0.48% 오름세 보이면서 709.5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9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지만 시장을 끌어올리긴 좀 역부족이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다른 분위기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의 이탈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7거래일째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기다렸던 미국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이슈는 해리스 부통령 쪽에 좀 힘이 받는 듯 하면서 소화를 해주는 모습, 관련 종목의 강세가 좀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코스닥이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는요 또 CPI 물가지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뒤에는 PPI의 CPI를 선행하는 지표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경계감이 이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땠었는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테마성 장세가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삼성전자 결국에는 1.9%가량 하락한 채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개별 이슈와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관련 기업들이 상한가로 안착된 종목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기업, 우정바이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 이와 함께 의료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셀바스 헬스케어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신재생 에너지, 금양그린파워 그리고 SDN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테마를 보게 된다면 AI 의료 테마가 6% 이상 상승했고요. 전고체도 2%가량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장기 테마에서 움직임 괜찮습니다. 오늘도 9%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실적 테마를 보게 된다면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언급을 좀 하면서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지수단은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장중에 2,500선이 이탈되는 모습, 2시 구간대는 좀 더 깊게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래도 낙폭은 다소 만회하면서 마감했지만 음봉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0.4%가량 하락하면서 7거래일째 내리막길이었고요. 2,513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1%가량의 강세를 보였다가 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0.4%가량 오르면서 709선.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코스닥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삼성전자 지수단을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1.9%가량 하락하면서 6만 5천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임원진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1%가량의 상승력 보여주면서 사뭇 다른 모습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셀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5% 이상의 상승,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5% 하락 마감, 현대차는 3%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 역시나 4%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10만 원 선 무너진 채 마감했고요. 셀트리온도 2.6%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죠.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KB금융이 6%가량 하락했고 오늘 신한지주도 내리막길을 걸었고 포스코홀딩스가 오히려 3% 이상 상승하면서 10위권의 순위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오늘 코스닥의 시장이 좀 더 버텨주는 모습이었죠. 역시나 5위권까지 흐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 2에서 3%, 엔캠도 3.6% 강한 상승 나왔고요. 이와 함께 알테오젠과 HLB까지 5위권 내 모든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은 어떨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휴젤과 리게캠 바이오가 1에서 2%가량 하락했고 제약주들의 흐름이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0위권까지 코스닥 보게 됐을 때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최근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종목 포진 상태를 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가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주가 쉬어갔고 반도체 쪽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함께 파트너님과 내일장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일은 일단은 뭐 경제지표 관련해서 영향을 또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 넘어가는 시간은 CPI 결과 발표 보셔야 되고요. 내일은 또 PPI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 폭 관련해서 연준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망 심리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내일은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4만여의 날이 있습니다. 보통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주간 자체가 워낙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된 영향폭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뚜렷이 나와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도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 이벤트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는 또 유럽 종양학회 있습니다. 세론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약지수 단에서 지금 저항받는 매물대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하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는 모습이 제약지수 단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이제 정치 관련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특히나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테마단 종목들 있죠. 해리스 트레이드 중에서도 지금 메디케어 쪽 오늘 상한가를 갔었는데 여전히 그 대마 관련된 이슈라든지 내지는 낙태 관련된 이슈 종목들 움직임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실 바라겠고요. 사실 업종 단으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는 9월 이제 16일쯤에 미국의 이제 스윙 스테이트 쪽에서 먼저 사전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해리스 쪽에서 이번 TV 토론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스윙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표 하나로도 이게 흐름이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뚜렷한 그런 이제 정당의 그런 색깔을 취하지 않은 그런 이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투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펜실베니아 쪽 관련해서 프래킹 관련 이슈 있었을 때 프래킹 관련해서 금지 관련해서는 금지하지 않는다, 허용한다. 오히려 올해 이제 미국의 그 석유 관련해서 생산량이 더 늘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또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윙 스테이트 쪽의 투심까지 또 잡아간다면은 분명히 승기가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10월 1일에는 부통령 관련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업종단에서 움직임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가장 많이 눌려 있었던 이제 섹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배터리 이쪽은 다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와 또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지금 반도체 지원법 단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IRA 법안 역시도 이제 블루웨이브로 지금 또 흘러가게 될 가능성까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IRA 법안을 바이든 행정부의 그 기조에 따라서 유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이제 세액 지원 폭을 조금 더 늘려준다거나 혜택을 좀 더 준다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려 있었던 가장 많이 억눌려 있었던 업종 섹터가 뭐였나 한다면 사실 이런 대선 불확실성으로 많이 또 눌려 있었던 업종 섹터가 반도체, 배터리거든요. 이쪽 이제 관련 섹터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지금 배터리 관련 주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 이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이제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또 붙어주기 시작하는 모습이 증시에서 관측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형 종목들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업종단의 흐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종목 대응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은 이제 11월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흐름 잘 팔로우업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내일 또 내마녀의 날입니다. 변동성 어떻게 될지, 외국인 수급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 아까 그 전광판 보니까 풍력이랑 태양광 쪽이 이제 가장 또 높이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태양광 쪽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프래킹 이게 오늘 TV 대선 토론에서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됐었던 단어였거든요. 이 프래킹이 뭐냐면요, 셰일가스를 시추하는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진영 쪽에서는 환경 파괴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프래킹 관련해서는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 대선 TV 토론회에서는 일단은 해리스가 이 프래킹 관련해서 나는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런 이제 대선 후보들의 말바꿈은 이미 앞서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나는 마리아나 관련해서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를 지지한다라고서 말 바꾸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하다가 트럼프 쪽에서 화석연료를 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비꼬기 위해서 우리는 풍차로 돌아갈 것이고 태양열로도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비꼬듯이 얘기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태양열 관련해서 열렬한 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관련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오늘은 부각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이 큐셀 부문에서 태양광을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 중에서 하나 큐셀이 있는데 하나 큐셀이 지금 북미 쪽에서 태양광 쪽으로 이미 좀 재미를 본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미국에서 한 21% 정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쪽에 그 IRA 그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단행해 놓은 상황이에요. 한 3조 정도 가량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올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 중국의 그 태양광 모듈이 미국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이제 매물들을 소화하는 데 시차라는 게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6월 달부터 중국산 이런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산 패널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게 그 연말 정도다라고 본다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하나솔루션 쪽에 이 태양광 모듈이나 태양광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이 미국향 매출로 인해서
매출액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미 그 하나솔루션에서 지금 단행하고 있는 그 미국의 공장 있잖아요. 일명 이제 솔라허브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공장도 이미 거의 좀 완성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최근에 한 2조 가량의 대출도 추가적으로 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 착공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완전하게 밸류체인을 미국 쪽에서 다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IRA 법안이 없어지냐 이런 부분이 사실 하나솔루션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업황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도 특히 계절적으로는 좀 비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IRA 지금 법안 혜택을 한 1,800억 정도 세제 혜택을 받았었는데 내년부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거의 1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이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 했을 때는 그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상에 지금 억눌려 있었던 구간이 이제는 반등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솔루션 지금 주가 움직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3중 바닥 구간 형성해 나가고 있고요. 바닥권 구간 지금 어느 정도 다지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2,000원 하단 구간만 사실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는 22,000원 구간대 지금 부근이잖아요. 지금 반등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단기로 이제 공략한다라고 치시더라도 8월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회복세가 좀 더 빠르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전고점 구간 기점으로 해서 28,000원 구간 1차적인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면서 내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공략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 대표적인 성장성 지표인 국내 외감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3%로 전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매출은 7.3% 늘어 전분기 대비 개선됐습니다. AI 서버용 제품 수요 호조,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매출액이 20.7%나 늘어난 영향입니다. 비제조업도 매출액이 2.6% 늘어 전분기 대비 증가 전환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 원으로 전달보다 9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1년 만에 감소했지만 4월 반등한 뒤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월 증가액도 7월보다 약 4조 원이나 많았습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분쟁 조정이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 2020년 976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40.6%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TMF 사태로 8월 말 이미 1331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쿠팡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티몬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등 큐텐 그룹 계열사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 메모리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HBM과 같은 초고속 D램은 물론 고성능 낸드 솔루션 제품인 데이터 센터용 SSD에 대한 고객 수요도 커지고 있다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한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제품인 PS1010을 개발해 양산 중입니다. PEB110 개발을 통해 한층 탄탄해진 SS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다양해지는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2분기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